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네, 책이 이제 제 4부에 들어가죠. 오늘부터 매트릭스, 해킹 더 매트릭스 제 4부. 4부는 사회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오늘은 페이지 487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팍팍 나갑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을 때는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부 사회라는 장은요, 사회에서 보게 되는 매트릭스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부속품들의 행동 특성을 살피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책에서는 매트릭스라는 말을 쓰는데, 매트릭스는 펜듈럼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매트릭스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하위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러 시스템. 이건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으로 와닿을 거예요, 이 시스템은.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스템에 속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들이 뭐다? 부속품들이다. 예, 부속품들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배양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유의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배양되고 있고 통제되고 있다. 매트릭스 시스템 안에서.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회와 관련된 것, 즉 우리가 사회 현상 가운데서 이러한 매트릭스 시스템에 종속돼서 부속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487페이지에 가볼게요. 책은 다 갖고 계시죠? 네. 487페이지. 487페이지 보시면은 물림병 환자들과 내면의 조이스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림병이란 말이 나요. 물림병은 한마디로 뭔가에 물린 거죠. 네. 그래서 책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증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10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때 우리가 뭘 다뤘냐면은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개념을 다뤘어요. 우리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있을 뿐 아니라 의식의 기생충이 있고 사회의 기생충이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또는 에너지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의식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에 있는 기생충에 비유를 해서 의식의 기생충 증상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물림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해서 다소 풍자적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의식의 기생충, 의식의 기생충이 우리의 의식에 침투를 하죠. 침투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말로 뭐가 됐다? 물림병에 걸렸다. 예, 물림병에 걸렸다. 물림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식의 기생충이 우리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물림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펜듈럼의 좀비라고 하죠. 일종의 이제 이 의식의 기생충의 숙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내면의 조이스틱이란 말도 나와요. 물림병 환자가 됐다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데 내면의 조이스틱은 뭐예요? 조이스틱은 이제 오락실 떠올리시면 돼요. 오락할 때, 이걸 가지고 조종을 하죠. 조종관처럼. 이게 내면에 딱 장착이 됐다. 근데 이걸 누가 작동시켜요? 요 기생충이 요거를 작동시킴으로써 이 인간 숙주를 지 맘대로 통제한다.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부에 펜듈럼이 있고, 펜듈럼이 우리에게 갈고리를 걸죠. 갈고리를 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이 줄에 연결돼서 이 펜듈럼의 장단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꼭두각시 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내면의 조이스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개념상에. 용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서 진술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기생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의 조이스틱을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구충제를 얘기하는 구충 방법. 이걸 제거하는 방법, 펜듈럼의 줄을 끊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생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487페이지에 나온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식의 기생충이 작동하고 내면의 조이스틱이 의식의 기생충에 의해서 작동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쓰레기를 무단투척하고, 그냥 막 쌍욕을 내지르고, 공공기물을 훼손하고 파손하고, 운전도 막 험하게 하고, 그냥 막 끼어들기, 그냥 막 끼어들고 안 끼워주고, 막 빵빵거리고, 불법 주차 마음대로 하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는 악플 전문적으로 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퍼뜨리고, 또는 막 정치 슬로건에 막 부화내동하고, 또 음식도 그냥 막 분별 없이 그냥 쓰레기 음식을 막 지나치게 먹는 거, 지나치게 막 이런 거.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증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뭐다? 물림병 환자의 증상이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아주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497페이지 보시면 기생충들은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동기와 행동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당신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의식의 기생충은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하죠. 우리의 의식이 흐리게 되면 우리의 심리 상태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흐릿해지죠. 그래서 뭐가 돼요? 좀비가 되죠. 좀비가 되면 뭐가 돼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게 아니고, 내 감정이 내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에 휘둘려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인 범죄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깨어나고 나니까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뭐 소위 자칭 성공했던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쓰레기를 의도적으로 버려라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버려야 청소부도 할 일이 생기고 그래야 직업이 계속 굴러가는 거 아니냐. 궤변이죠, 궤변. 그러면서 쓰레기 그냥 막 담배 핀 거 아무데나 버리고 일부러 쓰레기 바닥에 버리고 의식에 기생충이 들어간 물림병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물림병 환자가 많은 좀비를 재생산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고려해라 이거예요. 이 책의 특징, 해킹 더 매트릭스의 특징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먹는 걸 바꿔라. 그러면 기생충이 물러간다. 기생충이 싫어하는 걸 먹어야 된다. 기생충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그래야 사라진다. 그러려면 생식을 해라. 적어도 합성식품, 가공식품 이런 거, 그런 걸 신나게 먹어 제끼는 것은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493페이지 그리고 496페이지까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5번째 원칙은 기생충들로부터 그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빼앗는 것이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합성 음식과 강력분 제품, 설탕, 발효빵 등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그들을 쫓아내겠다면서 오히려 살뜰하게 보살피며 키우는 꼴이 되니 참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치료 과정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인 트랜서핑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가 이제 해킹 더 매트릭스예요. 1.5단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만 열심히 하고 음식 먹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무분별하다면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도루묵 된다는 거야. 발장 도루묵. 그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기생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생충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이 기생충 얘기하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영화 연가시 보셨나요? 이 연가시 굉장히 좀 재미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연가시처럼 우리의 뇌를 조정하는 기생충이 있는가라는 어떤 주제로 기고된 글이 있는데, 과학 잡지에 결론은 이제 그렇게 뇌를 막 조종하면서 사람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그런 건, 연가시에 나온 내용처럼 그런 건 없지만 물가로 이끄는 그런 기생충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바딤의 얘기는 뭐냐면은 뭐 실제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의 기생충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또 다른 기생충의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의 기생충이 사람을 그렇게 정말 기생충처럼 만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이제 의식의 퇴행, 페이지 49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히 건너뛸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 월간지, 꽤 유명한 월간지 같아요. 이 월간지에 바딤 젤란드가 기고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 될 겁니다. 될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생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몇몇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페이지 50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합성식품을 먹으면 사이보그가 되며 사이보그가 되면 합성식품을 먹는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다른 모든 마약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 역시 먹는 것을 신경을 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507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인간이 시스템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대기업이나 체제를 말한다. 매트릭스와 서로게이트 같은 영화들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가까운 미래다. 사람들이 공통적인 정보 네트워크, 원한다면 이것을 SNS라고 불러도 좋다. 그것에 접속하면 그는 시스템의 권한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사람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그를 접속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소셜 미디어에 발을 들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순간 사실은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조종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점유해 들어가고 여러분들을 통제해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게 말이죠. 보이게 통제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을 하겠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제를 합니다.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헨젤과 그레텔처럼 여러분에게 미끼를 계속 끊임없이 던집니다. 조절하면서. 근데 우리 의식하지 못하죠. 이미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길을 벗어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자연과 친해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존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시스템과의 결별. 잠시 전화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을 점유해 나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광고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광고 노출 안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살면서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하다못해 드라마를 내가 원해서 봤는데 원치 않는 광고를 여러분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해야 돼요. PPL 광고 이런 거.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쉴 새 없이 너무나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통제 아닌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4부에서는 특히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4부에서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 4부에서는 생식도 생식이지만 이 정보 중독 이전에 다뤘었잖아요. 정보 중독. 그래서 SNS, 미디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로 정보 중독에 이르는데 이런 것들과의 거리두기,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좀 느껴야 됩니다. 심각성을. 그 다음 이제 511페이지로 갈게요. 주제는 생명유지장치 통제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생명유지장치 통제하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뭐랑 같이 보시면 되냐면은 이거는 521페이지에 나오는 산소 주입구 열기, 이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주제가 굉장히 낯설죠. 트랜서핑에서 이런 주제가 나온다는 게 표현 자체가 좀 낯선데 매트릭스를 떠올리시면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요거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함께 다루겠습니다. 산소 주입구, 그 매트릭스 영화를 좀 떠올리시면 돼요. 제가 잘 못 그리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산소 주입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거대한 매트릭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산소 주입구를 통해서 산소를 주입받고 있는데 이 산소의 공급원이 어디다? 매트릭스 시스템이다. 매트릭스 시스템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공급할까요? 죽지 않을 만큼 공급한다. 이거예요. 살려는 줄게 이거예요. 그러나 네 맘대로는 어디도 못 가. 난 너를 생명줄을 내가 쥐고 있거든. 너를. 그러니까 적당히 네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뭐든지 해도 돼. 이 규칙 안에 있다면. 그러나 이걸 끊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너는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이 안에서만 놀아야 돼. 자, 이거예요. 이게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공급하는 이 산소 주입구를 어떻게 해라? 열어라. 그래, 열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살아나는 거, 숨통을 트이는 거, 진정한 산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신선한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거. 그러려면 요거를 끊어내야 돼요. 요거를. 근데 매트릭스는 여기를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걸 차단하고 내부에서부터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독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독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 폰.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 중독을 일으키고 또 이 모바일 폰에서 오는 전자파. 그래서 몸에도 안 좋고 의식에도 안 좋고 뇌에도 안 좋고 이런 전자파. 그리고 이 정보가 스마트폰에서 주입되면서 정보 중독. 계속 매트릭스는 이 줄을 연결시키고 강화시키고 마음대로 해 하지만 벗어나려면 끌어오고 개 목줄 잡아보셨죠?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럴 때 딱 멈추게 하고 당길 수도 있어요. 풀어주는 것 같지만 목줄 안에 있어요. 네가 마음대로 뛰는 것 같지만 내 목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매트릭스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진 않습니다. 살려는 둘게. 요게 매트릭스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생명 유지 장치예요. 요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생명 유지 장치고 산소 주입구를 열려면은 요거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새로운 맑은 공기를 유입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생명 유지 장치 통제하기 요걸 먼저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요 문장을 좀 새롭게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생명 유지 장치라는 거는 매트릭스가 통제하는, 그래서 이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이해하시려면은. 매트릭스가 통제하는 생명 유지 장치를 통제하는데 누가 통제해요? 누가? 내 스스로가. 요거 이제 오늘 정리 다 한 거예요. 이 주제를. 생명 유지 장치를 매트릭스가 쥐락펴락하면서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럴 때 새로운 통로로 연결이 된다. 이게 뭐예요? 산소 주입구다. 그래서 닫고 열고 줄여나가고 늘려나가고 끊고 연결하고 요거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통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전자파 그리고 인공식품 여기에 더해서 인공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 이거죠. 배양하는 거예요. 사육하는 거죠, 말하자면. 길들이는 겁니다. 그 결과 뭐다? 펜듈럼에 에너지를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탈진되면 어때요? 다시 창조 마스크를 또 대줘요. 이게 에너지 대출이죠. 그래서 에너지 소진, 에너지 대출. 돈 벌어서 돈 쓰고. 돈을 왜 벌어요? 돈 쓰려고. 그래서 돈 쓸 곳을 자꾸 알려줘. 이게 펜듈럼 매트릭스 시스템이에요. 벌고 쓰고 벌고 쓰고. 매트릭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 안에서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걸 또 알려줄 거예요. 쓰는 데를. 매트릭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다 탈진할 것 같아. 또 새로운 장으로 옮겨줘요. 새로운 펜듈럼으로 연결시켜줘. 새로운 시스템에 가서 이제 마치 거기서 벗어난 것처럼. 그러나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이 유지장치를 매트릭스가 쥐고 있어요. 이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굉장히 영화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 그래서 트랜서핑을 에너지 차원으로 설명한 게 고전적 트랜서핑이라면은 이 1.5 버전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와 연관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이제 생식을 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래서 이 생식을 하는 것이 이 산소 주입구를 여는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랜서핑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죠.
이것이 에너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의식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면은 이 매트릭스 안의 시스템을 인식을 하게 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에너지가 강화되면 이것을 조절할 수 있죠. 생명유지장치를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산소 주입구를 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돕기 위해서 생식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먹는 것을 신경을 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무분별하게 먹고 그러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그것의 부속품들이 완전히 건강해서는 안 되며 그런 편이 더 이득이다. 부속품의 에너지는 그것이 할당된 기능을 할 정도면 충분하며 그보다 더 많거나 적어서는 안 된다. 부속품이 너무 건강하거나 너무 허약하다면 자리에서 이탈하여 그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옆길로 셀 수 있기 때문이다. 부속품이 배정받은 매트릭스의 칸 속에 얌전히 있도록 붙잡아두는 것이 시스템이 해야 할 일이다. 네, 그거예요, 그거. 네. 살려는 둘게. 이 살려는 둘게 안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을 때 이게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읽어드릴게요. 반대로 우리의 과제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에너지와 의지를 얻는 것이다. 네, 충분한 양의 에너지와 의지를 얻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 네, 그 방법이 뭐다? 생식이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511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는 당신이 컴퓨터의 마더보드의 트랜지스터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이 마더보드는 당신과 똑같은 트랜지스터 수백만 개로 이루어져 있다.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김영하의 그 작별인사라고 하는 요즘에 신간이 있죠. 요거 읽어보시면 거기에 철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철이를 한번 책을 통해서 만나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요 문장이 재밌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철이와도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513페이지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에는 혈관과 림프관이 더러워지고 시드는 속도가 인공적인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해 훨씬 더 빨라졌다. 인공식품은 바로 이 혈관과 림프관이 더러워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자파는 적혈구를 덩어리지게 하여 끈적한 혼합물이 되도록 만든다. 좁아진 모세혈관에 이런 혼합물이 들어가면 그 모세혈관은 길이 막혀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된 사회.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체계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회.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서핑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티낼 필요가 없고요. 조용히 자기 길을 가면 돼요. 펜듈럼 안에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펜듈럼과 트랜서핑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여기서 깨어나게 되면은 이제 투쟁을 하게 되죠. 내부 의도로.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다고 해서 발버둥 치고 이거 끊어내면 죽어요. 독방에 간다고, 독방. 그래서 굉장한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죠. 이제 그게 타프티에 가면 훨씬 더 정교하게 제시가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514페이지. 휴대폰을 한번 손에 쥐는 것은 술병을 한번 손에 쥐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죽은 두뇌세포의 무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읽어도 이렇게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런 영상을 보는 것도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스마트폰을 꼭 필요할 때만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있어요. 업무상으로.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의지적으로 스마트폰을 거리를 두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 꼭 필요한 거 외에
불필요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끼워 살고 있죠.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가. 의식을 잠식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잠식.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가는 걸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은 채로. 그래서 꾸민 생시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트랜서핑에서. 이거를 이제 이 매트릭스 책을 읽으면서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갖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놓고 다니는 습관, 이동시켜서 또 놓고, 뭔가 이런 게 자꾸 필요해요. 물론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뭐 생각처럼 되나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다는 건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걸 벗어나려면 우리 자신이 더 강해져야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 없이 살라는 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될 거라는 거 압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트랜서핑과도 직결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516페이지 읽어드릴게요. 분명한 사실은 휴대폰 네트워크가 대규모로 도입된 결과는 2035년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결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장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것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실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자파는 무엇보다도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분별 없는 실험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끌어들일 것이다. 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만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517페이지 또 읽어드릴게요. 의료계는 제약계와 더불어 규모가 아주 큰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다. 아직도 모두가 건강한가? 그럼 우리가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 파머시라고 해서 빅파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빅테크 뭐 그런 얘기 하듯이.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의약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들으면은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 거부감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매트릭스 시스템이라는 관점은 잊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공정하고 선한 방식, 선한 의도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의도가 아무리 바람직할지라도 시스템의 한계를 벗어나는 건 쉽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18페이지예요. 사람이 시스템의 제품, 환경, 원칙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그의 건강, 에너지, 깨어난 의식 등은 정해진 칸 안에 갇혀버린다. 말 그대로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한 정도로만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 칸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자유를 찾아 떠나지 않도록 가두는 역할을 한다. 설령 그 여행이 매트릭스의 구조체를 아예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이 그림에서 이 매트릭스의 생명 유지 장치를 꼽고 살아가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이 칸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여기는 벗어나지 마. 심지어 내가 이 안에서 너에게 건강을 줄게. 그리고 부를 줄게. 심지어 이 안에서 자유를 줄게. 여유도 줄게. 여유도. 다 줄게. 인기. 인기. 좋잖아. 존경 좋잖아. 존경. 자아실현 좋아. 자아실현까지 내가 해줄게. 자아실현. 근데 이 시스템에서 해. 시스템에서. 여기서 벗어나지는 마. 네가 이 안에서만 한다면 내가 계속 생명을 유지시켜 줄게. 요 얘기해. 요 얘기. 물론 뭐 나는 그냥 이 안에서 이러고 살게. 이 안에서 자유롭고 이 안에서 건강하다면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거 뭐 여러분 선택인데 그걸 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그게 정말 자유인지, 이게 부가 정말 나를 만족시켰는지, 이 건강이
온전한 건강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 인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예, 이 존경이 어떤 존경인지. 펜듈럼의 존경이요, 그 존경 위치를 떠나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허무한 존경도 있어요. 허무한 존경. 진정한 존경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때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유를 찾기 위해서 캠핑을 갔어요. 잘 쉬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유를 찾아서 여유를 즐기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여유라고 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오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 이걸 잘 분별하는, 이게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518페이지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요거 꼭 읽어보세요. 매트릭스 시스템의 부속품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수칙,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펜듈럼의 본심, 네,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 있을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자적으로 잘 썼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산소 주입구 열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열고 나와야 돼요. 산소 주입구 요거를 끊고 열고 나와야 돼요. 네,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몇 구절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521페이지예요. 생명유지 장치를 자신이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해야 한다. 바로 시스템이 주는 알약을 더 이상 삼키지 않는 것이다. 네, 시스템이 주는 알약이 뭘까요? 예, 여러 가지 GMO 화학제품, 합성식품 막 이런 거. 심지어 이거는 천연 제품이에요, 오가닉이에요, 유기농이에요 막 해도, 천연 제품 재료예요 해도 그거 역시도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천연이라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지나치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접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런 걸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아는 게 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접했는데 통합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중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버린 거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음식에 대해서 좀 사정을 알게 되면은 밖에서 사 먹을 음식이 없잖아요, 사실은. 음식점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부, 진정한 건강, 진정한 여유지. 우리가 자유에 대한 불안, 부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이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불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염려증 걸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잘 분별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정보 혼란과 중독에 빠져버리고 또 다른 펜듈럼으로 이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랜서핑적 관점에서 현실 지배자의 위치, 요거를 관심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또다시 강조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만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이죠. 그 다음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주는 알약이 뭐냐. 또 하나가 이제 휴대폰. 네, 아까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 그래서 정보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523페이지로 가시면 대안을 얘기하는데 먹는 생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냉수 마찰, 운동,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샤워, 사우나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테레빈유 목욕이라고 하는, 저는 여기서 처음 접하는 건데 어쨌든 목욕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관 세라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관 세라피의 일종으로 하는 목욕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 목욕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을 읽으시면 알 것 같고요. 이러한 목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냉온욕 있죠? 냉온욕 또는 냉수 마찰, 아니면 이제 샤워할 때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요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직접 책을 보고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고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만큼씩 하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6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목욕할 때 산염체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욕조에 딱 들어가서 뭐 반식욕 좋죠, 반식욕. 이렇게 따뜻한 물에. 그런데 여기에 긍정산염체, 심상화라고도 할 수 있죠. 긍정산염체를 결합하면 효과가 좋다. 왜? 물은 정보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념체, 이 의식으로 정보를 방사하여 물에다 방사하고 물은 이 정보를 기억해서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이러한 목욕 방법을 사념체와 결합해서 하면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건 한번 해보세요. 좋은 거는 이제 온천욕 있죠. 온천욕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좋은 물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좋은 물. 52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것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심상화할 때 긍정사념체를 방사할 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은 내용들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운머리를 사용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좋죠. 그래서 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고요.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고 몇몇 구절을 반복해서 기니까 몇 구절만 여러분들이 외워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흐름을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만드셔도 좋고요. 요런 게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거죠. 목욕을 하면서 또는 샤워를 하면서 또는 걸으면서 이런 화건 또는 사념을 방사하는 거. 요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화건이 나오고 사념체죠. 사념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528페이지 읽어드릴게요. 필요에 따라서 사념체를 더 짧게 줄이거나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어도 좋다. 다만 여기에 자신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없애고 싶은 거에 관심하지 말고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뜨거운 물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찬물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토피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내 피부는 점점 더 고와진다, 젊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가면 또 좋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심하게 방치하고 있었다면 이제 당신의 좌우명은 확신과 꾸준함이 될 것이다. 다만 절대로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요거는 밑줄 그시고 여러분들 실천을 하실 분들은 요거를 밑줄을 그셔야 돼요. 확신과 꾸준함. 여전히 꾸준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확신이 빠지면은 여러분들 차라리 그냥 목욕하는 게 나아요. 그냥 확신이 빠지고 의심이 들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편안하게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이걸 하시려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이 두 가지 꾸준히 그게 이제 의도죠. 의도의 방사. 그리고 무리하면 안 돼요. 불편한 느낌이 들면 멈춰라. 그래서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하면 되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뭐든지 그 방식으로 하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522페이지 먹는 얘기 또 나오네요. 식단에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합성식품이나 약품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유지 장치에 산소 투입구를 열어놓고 동시에 그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행동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화학제품이나 합성식품, GMO가 포함된 제품을 피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매트릭스가 주는 이 먹이를 이제 안 받아 먹으려고 요거를 이제 입을 뗐어요. 이제 드디어. 뗐는데 입을 떼고 나서 매트릭스가 주는 걸 또 받아 먹어. 주워서 먹어.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접하는 거, 먹는 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을 관심해라 이 얘기예요. 정보도 우리 눈으로, 뇌로, 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우리의 입으로, 위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접하는 것이 우리 존재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접하느냐가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어떤 걸 안 접하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접하는 데 초점을 둬라 이거죠. 그럴 때 이 매트릭스의 생명 유지 장치를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산소 주입구를 열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요게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되고요. 맨 마지막에 534페이지에 있는 참고라고 해서 나온 내용 몇 줄을 읽어드릴게요.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처방이 이렇게 기본적이고 간단하며 사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현실적인 처방이다. 독특함은 헐리우드에나 있는 것이다. 뭔가 대단한 것을 찾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현실적인 것과 맞물려 가셔야 돼요. 이게 트랜서핑의 묘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신비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트랜서핑은 그거예요. 예, 굉장히 이 해킹 더 매트릭스 1.5 버전이잖아요. 굉장히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책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 이렇게 해서 535페이지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핵심만 짚어드리면서 쭉쭉 나가게 되면은 이 책도 다 끝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타프티 계속 광고 드립니다. 타프티로 넘어갈 테니까요. 타프티 책을 없는 분들은 구입하시고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읽었는데 어려웠던 분들은 그냥 덮어두시고 아니면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도 안 읽히면 덮어두시고 기다리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계속해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함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반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반복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여러분들에게 열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점검하시고 요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잠들지 마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TV를 응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댓글창 위에 메뉴를 보면 하이프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하이프를 누르면 심리맨 TV 채널에 순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이프는 한 영상당 최대 3번까지 누를 수 있다고 하네요. 심리맨 TV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지금 하이프 3번 터치로 응원해주세요.